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원교육에서 최상위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좀 날씨가 굳었는데 다행히 지금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비가 오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은 송파구에 있는 남학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같이 수업하고 있는 최상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소개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상산고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대치다원에서 상산고랑 경기고 내신 주로 담당하다가 작년부터 송파에서 최상위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부터는 이제 전사고 준비하는 전국자사고 준비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메가에서 수리 면접 인강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학교별 소개 이런 것들 하기 이전에 일단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맞을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목표라는 지점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게 꽤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남학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보성고, 배명고, 동북고 이렇게 세 가지 학교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래 이제 잠실고도 있었는데 잠실고가 내년부터 이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세 학교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보성고 입시 결과 작년 입시 결과는 사실 의학계열 20명, 서울대 5명, 연대 15명, 고대 18명 뭐 이렇게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결과는 당연히 재수생 포함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보아반이라고 하는 특수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입학할 때부터 입학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내신 성적 등을 활용해서 상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부를 조금 더 챙겨주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수능에서도 일단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서울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 얼마나 좀 꼼꼼히 챙기는지가 학생들 진학에 좀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반 들어갔을 때 학교별로 이제 보아반만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그리고 관리해 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이제 과목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올해가 고교학점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였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입시, 내년 이제 학생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된 내용들은 학교 실제 입학 설명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제 예비고일 설명을 할 때 입학 설명 일정을 안내드렸었는데 다행히 보성고 입학 설명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입학 설명회 신청하는 란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시고 신청 한번 하시면 가서 그리고 들어보시면 어떤 과목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반 운영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반고와 대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1학년 때 공수1, 공수2 진행이 되고요. 2학년 때 대수, 미적원,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이라고 불리우는 과목들 2학년 때 배치가 되어 있고 3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이제 확통을 수능을 보게 되기 때문에 1학기 때 확통 모든 라인 다 끝내고 학생들 수능 대비까지 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을 한번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2학년 1학기 때 기하가 깔려 있고요. 2학년 2학기 때 인공지능 수학이 깔려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웬만한 학교들에서 기하랑 미적 2 우리 아이가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위권 20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하랑 미적 2는 반드시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AI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강했을 때 학생부를 조금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데는 좋은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랑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실제 저희 학생한테 설명회 때 들었었던 그 자료를 좀 찍어달라고 보냈더니 조금 너무 기울어지게 보내줘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기하 과목이 있는데요. 기하 과목 같은 경우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탐구독서, 기하, 심화영어 이렇게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20계열을 목표로 한다. 상위권 20계열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기하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심화 영어나 주제탐구 독서는 듣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 중에 문학과 영생, 인공지능 수학, 영미 문학 읽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컴공을 진학을 희망을 한다.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을 진학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수학을 택하는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지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에 맞춰서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적2 같은 경우는 현
학생들, 현재 이제 고2, 고3 학생들 기준으로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적2가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들은 미적2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수능을 확통을 보지만 학생부에서 미적2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2 반드시 선택해야 될 거고, 선택 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서, 토론, 미적투, 경제, 수학, 세계, 문화, 영어 이런 부분에서 2과목 선택하게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첫 해였고 내년에 이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분명히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 설명에 한 번쯤 꼭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아마 좀 더 내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배명고 입시 결과는 작년에 17명, 서울대 2명, 연대 8명, 고대 14명 이렇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성고에서 보아반과 마찬가지로 미래인재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반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반이 통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반만의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이런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놓은 반의 가장 큰 목적은 그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부를 좀 잘 꾸미는, 학생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고 중에 거의 유일하게 기숙사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필수 과목들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기하,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이 선택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학교에 올라와 있는 교육과정 표를 보게 되면 기하가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성고랑은 조금 다르게 여러 과목들 중에 택 3개를 하여라 라고 교육과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3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과학이랑 기하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기하를 선택했을 때 과학을 2과목만 고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 2과목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에 동일한 배치가 돼 있어요. 시간표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혹시라도 뭐 1학기 때 기하를 했고 과학 2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2과목을 2학기 때 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목에 대한 인원이 분산이 될 수가 있어서 1등급 인원들이 조금 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북고 입시인데 작년 10명, 서울대 4명, 연대 5명, 고대 13명 이렇게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점 학교나 공유 캠퍼스 같이 일반적인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교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석해서 듣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심화적인 탐구를 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30일 날 입학 설명회가 있어서 여기는 QR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QR까지 넣어놨는데 QR을 처음 넣어봐서 혹시 그걸 찍었을 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되시면 QR 한번 찍어서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입학 설명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마찬가지로 내년 학생들은 어떤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학 필수는 동일한 커리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때 기하, 2학년 2학기 인공지능 수학, 3학년 1학기 미적분2, 보성이랑 동일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선택 과목 역시 거의 느낌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하 같은 경우 문학, 영상, 세계문화, 영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남은 과목 중에 4개를 선택하게 될 텐데 뭐 수학 과목은 별도로 없어서 일단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인공지능 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어랑 영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학년 중 국어, 수학, 영어 선택 과목은 최대 4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 3학년 중 사회 필수 이수학점은 충족을 위해서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공계열 가기 위해서 과학만 선택한다는 건 동북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 올해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랑 지금 학교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조금 달라져서 계속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또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고 사실 뭐 교육과정 자체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단원의 구성이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어떤 식으로 내신이 출제가 되고 있는가, 수학 내신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성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성뿐만 아니라 요새 모든 학교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모의고사 베이스로 기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를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성고는 대표적인 부교재가 있어요.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이라고 하는 이 EBS 교재가 계속해서 부교재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변형 정도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더 어렵게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문제를 풀어봤고 그에 대한 변형을 학습을 한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이번 1학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한 두 문제 정도, 한 86점 정도로 1등급 컷은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권일수록 실수를 줄이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문제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당 배점이 좀 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쉬운 문제를 틀렸을 때 깎이는 점수가 조금은 크리티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정석적인 문제 배치입니다. 쉬운 문제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갔다가 주관식으로 가면 다시 쉬워졌다가 어려워지는 배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 시간 빠르게 풀어내고 어려운 문제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명고 같은 경우도 EBS 교재,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출제되지만 EBS 올림포스 유형편이라든지 올림포스와 같은 교재가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배명고 같은 경우는 1학년 학생들에게 개선교재라는 부교재가 따로 학교에서 배부가 되고 거기서 이제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개선교재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꽤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많이 학습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생각보다 증명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살펴보는 거 중요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범위가 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학년 보통 중간고사를 보면 기말고사는 완전히 별도의 과목들, 별도의 단원들로 진행이 되는데 배명고 같은 경우는 한 학기가 쭉 누적으로 가게 됩니다. 즉 중간고사에 봤던 범위를 기말고사에 또 한 번 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잊지 않는 거, 물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지만 잊지 않는 건 좀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북고 역시 모의고사 연계가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올해는 올림포스 고난도에서도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오래된 문제들도 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학년 학생들부터 오랜만에 행렬이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행렬 문제들은 보통 2009년 이전에 나온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보다가 이 문제도 괜찮네 해서 다른 예전 문제들도 조금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변형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옛날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2001년 사관학교 문제가 이번에 변형돼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학생들이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대비하는지 조금 이따 저희 반 공부하는 것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들은 제가 이제 수록을 해놨고요. 왼쪽 문제가 실제 올해 출제됐던 문제들이고 오른쪽이 그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는지 실제 출처들을 좀 적어놓은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적어놓은 학력평가가 보성고 부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틀은 유지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 모의고사에선 그래프가 있었지만 이걸 없앴다든지 근데 생각보다 뭐 이 정도가 변형인가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같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들에 대한 미리미리 연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일한 문제이긴 하지만 워낙 자주 등장했던 문제가 또 한 번 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 출제됐던 모의고사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 기출 열심히 대비하는 것도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명고 같은 경우는 EBS 올림포스 유형편, EBS 이제 기타 교재들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데 행렬은 아무래도 예전 과정이다. 예전 과정에서 출제가 됐었다 보니까 2012년도, 2009년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말씀드렸던 올해 이제 이번 중간고사죠. 비교 한 2주 전에 봤었던 시험이었었는데 학생들이 좀 이거 무슨 문제야? 라고 했던 문제가 실제로 2001년 사관학교에서 출제했던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림은 똑 떼서 없는 상태로 출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대비하는 거, 이 근방 학교들에서는 워낙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성동북 배명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적인 능력이 그래도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편이다 보니까 상위권일수록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변형은 많이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뒤에 이제 제가 많은 시간이 할애받은 건 아니라서 뒤에 저희 반 소개는 좀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찝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 내신을 대비하고 있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합 내신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1 겨울방학 넘어가는 과정부터는 실제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 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은 수능 과정을 대비하고 있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자료랑 학교별 맞춤 자료를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제 교재 자료입니다.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자체 교재에는 학생들이 풀어봐야 되는 내신 기출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 변형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학생들 직전 보강 자료입니다. 바로 다음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건지,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 자료를 주는 건데, 보시면 이 혼자 있는 문제들은 학생들 부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교재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들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변형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직보 자료긴 하지만 내신이나 숙제할 때도 계속해서 나간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1학년 학교가 지금 한 14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 그래서 14학교마다 학교별로 기출되는 포인트, 그리고 출제되는 요소들, 문항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확인해서 제가 다 일일이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일리 숙제라고 해서 매일 20문제씩, 25문제씩 풀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학교에 한 번에 제출을 받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 전날에 또는 수업 당일에 푸느라고 제대로 고민을 못 해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문제 풀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은 카톡으로 다 정리된 거 저한테 보내게 되면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질문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피드백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조금 더 생각해봐라, 그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봐라 라고 해서 풀어본 후에 만약에 조금 그 이후에도 질문인 유형들이 있다면 수업 때 와서 클리닉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반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상위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이다 보니까 어려운 모의고사도 풀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시험도 같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제 15분 동안 보는 시험이고요. 주관식으로 되기 때문에 찍을 수 없는 시험이라서 3문제 이상 틀리게 되면 끝나고 재시험이 있습니다. 재시험 통과하면 학생들이 귀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모든 시험지에는 유사문항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 문제당 2문제씩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나 틀렸을 때 그 문제 오답까지 다 마무리해야 이제 수업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워낙 다원 자체가 클리닉을 열심히 모든 선생님들이 제대로 잘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말 클리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1시부터 4시까지는 토요일 클리닉, 그리고 일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학 클리닉이 어떻게 보면 저희 반만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강이랑 정규, 아침에 특강을 하고 오후에 정규 수업을 듣게 되면 중간 시간에 3시간 정도 클리닉이 매번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반만의 반필수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학원이 없는 날, 저희 수업이 없는 날인데 학원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전에. 그럼 이제 학생들이 안 일어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릅니다. 불러서 저희 조교진들이 확인해서 출결이나 문자는 다 보내드리고요. 학생들 예를 들어 이번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 공통수학 원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지를 학생들이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오답까지 마무리해야 귀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조교진 같은 경우는 스카이랑 의대진으로 의대생들로 이제 꾸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 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적화된 분위기, 제가 이제 상산을 졸업했기 때문에 상산고에서 제가 느꼈던 그 학생들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의 반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잡혀 있고요. 제가 초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흐리게 했더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부해서 올해 기준으로 전체 학생들 중에 한 80% 이상은 다 1등급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보성고나 대원고 같은 경우는 만점, 그리고 여러 학교들, 실제로 대치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치에서도 타겟으로 잡고 있는 학교들의 중에서도 전교권이 저희 반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아니죠. 배출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험 문제 내고 와가지고. 네, 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송파권 학교들의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저희 반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4% 1등급 기준인데 현재 60% 이상 1등급 확보를 해놨고, 방산이나 보성 같은 경우는 전교 1등까지 배출이 됐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최상위 고등 3년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하이퍼 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소수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고1 반 같은 경우는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학생들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진행되는 수업 같은 경우는 대수미적 심화문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1월 5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화목 수업, 수토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특강 개념 비슷하게 공수 2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1월 2일 일요일날 개강하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참고해 주실 부분이 26년 겨울방학부터 12월 30일부터 학생들 내신 대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목 수업으로 요일이 변경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수토 수업 진행되다가 12월 말부터는 화목 수업
수업으로 쭉 고등 3년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체 교재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는 학생들 뭐 수강 후기나 실제로 성적 어떻게 나왔다, 뭐 어디 합격했다, 뭐 이런 것들, 올해도 뭐 1등 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내용 들어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반 수업 그리고 12월 30일부터 화목으로 변경된다는 부분이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도 많으실 거고 이것저것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만약에 저랑 같이 수업하게 되고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입반 테스트가 별도로 존재하고 모든 시험지는 제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냥 뭐 입반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차 한번 시험 보시면 제가 확인하고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원에서 최상위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병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